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굉장히 꼼꼼하시고 여러 가지 넓은 시야로 체크해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또 시장을 좀 정확하게 전망을 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궁금하고 대응 전략 키포인트 어떻게 잡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키워드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악화된 투자 심리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간밤 마감된 미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장중 상당히 변동폭이 컸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전일자 변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 초반에 다우 같은 경우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뭐 상승 반전을 하면서 0.3% 플러스로 이제 끝났고요. 뭐 S&P 500 같은 경우도 0.4%, 나스닥도 0.4%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틀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연방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조금 잦아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게 어저께 이제 가장 큰 이슈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오냉커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채 한도 연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다시 이제 부채 연장을 내년도 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합의를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 때문에 뭐 그렇지 않으면 10월 18일 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연말로 다시 좀 미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인플레이션 대한 우려는 뭐 계속 지금 시장에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단순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그러니까 연방 부채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는 ADP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9월 달에 조금 부진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56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시장 예측치가 42만 5천 개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10만 개 이상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7, 8월 달에 이제 30만 개에 비해서 뭐 많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델타 변이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피크를 이제 찍고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델타 변이가 뭐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10월 관련 그 ADP 고용 지수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8월 실업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패드 입장에서 보면 테이퍼링은 일단 뭐 11월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과연 이 테이퍼링의 속도와 그다음에 과연 금리 인상이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또 추후적으로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가는 뭐 전일 이제 미국 원유 재고량이 예상과는 다르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원유 가격 자체가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출에도 이제 같이 겹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재고량 자체가 조금 늘었다라고 해서 시장 흐름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천연가스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9.5% 정도 빠졌는데요. 일단 뭐 유럽발 지금 천연가스 공급 부족 사태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조금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쪽으로 천연가스 급락이 해석이 되고 관련된 종목에게는 악재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장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하단 자막 보니까 바닥에서 다시 지하로 이렇게 잡아놨네요. 정말 지하로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추락하는 기분입니다. 시장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뭐 전일자 같은 경우는 뭐 장시 초반에 좋았었죠. 좋았다가 이제 중국 시장이 다시 이제 홍콩 시장이 개장이 되면서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홍콩 관련된 이슈는 지금 계속 뭐 쉽게 사그라들 걸로는 아닌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일단 전일자 같은 경우에 뭐 매매 동향 잠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매도를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지금 1조 2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매도세가 이제 상당히 좀 세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종목 관련, 뭐 전일자 같은 경우는 뭐 종목 관련돼서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고강 예탁금 수준이 뭐 지금 70조로 전일자 다시 넘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동안 이제 그 주가가 조금 고가가 높게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던 자금이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이제 개인의 이제 고객 예탁금 유입이 지금 시장은 그나마 이제 개인 매수세가 시장을 좀 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불안 요소가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대외 악재가 뭐 사그라들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미국발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는 뭐 아주 심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결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발 그러니까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아닌 사항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헝다 관련돼서 촉발된 이제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판타지아 홀딩스에서 이제 문제 헝다에서 시작된 게 판타지아 홀딩스, 그다음에 어저께는 실리 홀딩스라는 이제 부동산 기업의 달러 채권에 대한 이제 상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 홍콩발 이슈로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발 이제 공급난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난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석탄 발전을 많이 떼오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중국 내에 석탄 재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석탄 발전을 더 높인다라고 해도 일단 석탄이 없으면 뭐 발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전력난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것도 일단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일단 지난주에 이제 SCFI, 그러니까 상하이 해운 운임 지수죠. 미주 관련 노선의 운임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에서의 수출 부분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선반영되는 것도 아마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악재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태세보다는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반적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시장 비중을 줄이고 더 봐야 되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지켜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매수는 있고요. 대기. 예. 네, 근데 현재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재 단기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은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전부 다 이제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저께 이제 2,950을 이제 깨고 내려왔는데요. 기존까지는 2,950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하락을 했을 때 2,950에서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2,950이 깬 그런 상황에서 보면 다음번 지지대는 2,800선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100포인트 정도의 그 하방 압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아마 보수적인 매매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880포인트대가 아마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뭐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좀 더 많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공격적인 매매, 물론 이제 단기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해서 일단 바닥 따지는 과정이 지난 다음에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보수적인 관점 계속 체크를 해주셨고 사실 코스피도 보면은 지금 매물대가 없어서 지지 라인이 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지지선을 2,800선으로 잡아주셨고 그러면 그 사이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섹터나 아니면은 좀 피해야 되는 섹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점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긍정적으로 지금 보아야 되는 건 뭐 그냥 컨텐츠가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콘텐츠 관련돼서 뭐 최근에 이제 그 오징어 게임 이후에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각 이제 OTT 관련돼서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 쪽으로는 뭐 아직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렇게 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는 뭐 그쪽에서 하방은 어느 정도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이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는 이유는 일단 계속 얘기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머크사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시장 점유가 이제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타 이제 그걸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이제 부담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내수하고 경기 민감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계속 시장 이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금융회사, 특히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보험 쪽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지주 쪽으로도 조금 아직까지는 시장 쪽에서 보면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트 몇 가지 추려 주셨습니다. 컨텐츠, 내수, 경기 민감, 금융 섹터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